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 임소득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권고안을 내놨죠. 물론 종부세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재정부가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 권고안을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청와대는 기재부의 입장을 기재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입장을 존중한다는 또 그런 손을 들어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 얘기 오늘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예. 이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는 건 대통령 직속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권고안을 내놨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다는 아니고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제 입장을 내놓은 게 이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난색을 표명을 했고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럼 재정개혁특위가 왜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실수한 측면도 있어요. 너무 불투명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걸 갖다가 또 전문가들 쪽에서 사실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을 갖다가 예상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전혀 갑자기 언급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거죠? 이렇게 툭 하고 튀어나왔으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측면은 있는데요. 재정개혁특위라는 걸 갖다가 그 성격 자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재정개혁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국가의 재정 전체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돌아보는 어떤 특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재정에 관련된 거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부분이든지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개혁특위가 한 가지 굉장히 유의미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어떤 거죠? 우리나라는 자산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2013년 기준으로 0.1%가 거의 9%, 1%가 25%, 5%가 50%의 자산을 갖고 있다. 이런 불균형을 갖다가 해소하겠다는 게 재정특위의 목표다, 임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에서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라는 거는 그 방향에 나름대로 충실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그 기획재정부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이제 세제 개편의 주도권이 결국 이제 관료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게 아니냐. 예전에 참여정부 이후의 상황처럼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관료들이라는 거는 통상 성격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갖다가 좀처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관료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안들을 갖다가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도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기재부가 진짜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런 어떤 정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이전 재정특위 이전에 아니면 재정특위가 하루 중간에도 자신들의 안을 갖다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쪽에 제안도 한번 해보고 서로 대화도 해보고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절차 없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부한 거는 일단은 아니에요. 단지 지금 고려하겠다 아니면은 좀 숙고를 해봐야 되겠다. 실행은 좀 당분간 좀 늦추는 게 낫겠다. 이런적인 게 어떤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근데 기재부에 이제 그 난색을 표명한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내놓은 그 설명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보유세 강화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동시에 내년부터 진행하기는 좀 버겁다, 어렵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버겁다, 어렵다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갖다가 2천만에서 1,000만 원으로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9만 명에서 좀 늘어나가지고 4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은퇴생활자들은 어땠냐? 그것만 받아가지고. 근데 2천만에서 1,000만 원으로 내려서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합소득세로 옮겨가더라도 1,200만 원 이하는 6%예요. 오히려 이게 세금이 줄어요. 그 외에 다른 소득이 좀 있다. 연금소득. 그러니까 4,600만 원까지는 15%밖에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고액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되죠. 가령 근로소득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도 일부에서는 얘기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 이미 의료보험 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침소봉대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중산층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게 엄청난 타격을 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금융소득을 갖다가 5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만 있다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종합과세가 된다고 그래도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면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금융소득만 한 5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 수도 어느 정도는 또 갖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런 쪽에 어떤 세금을 갖다가 매긴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종부세랑 가령
이게 가령 충돌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예. 종부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만 명이 900억 더 내는 거예요. 900억 더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당 총액으로 34만 원 따지면 내는 거 얼마 안 된다 따지면.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주택부는 그래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보죠. 예. 재정개혁특위가 이제 이렇게 공고안 내놓고 난 다음에 뒤에다 붙였던 내용이 하반기에는 재산세 문제, 그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방향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이 이렇게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하반기에 재정개혁특위가 이렇게 재산세 문제 어떻게 보면은 보이스보다 더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그렇죠. 이 재산세 문제 또 공시지가 문제, 현실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추동력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를 그게 어떤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가 논의조차 이렇게 하기를 꺼려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자체가 사실은 감지가 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서운하기도 합니다. 예. 공시가격, 공시지가 현실화 없이는 사실은 종부세라는 게 지금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지만은 그거는 절름발이라고 밖에는 얘기를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정부의 그 재정특위의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 다음에 저수산 문제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